안녕하세요. 국민취업제도가 2021년도 1월부터 실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도의 의의는 현재 저소득층과 구직자는 고용보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업 청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도 문제입니다.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취업 취약계층이라든지 미취업 청년, 저소득 구직자 등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 지원으로서 소득 지원을 합니다. 일종의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실업급여라든지 기초생활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1유형은 중위소득 30에서 50%의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 비경활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입니다. 청년의 경우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그 중위소득이 30%에서 50%인 저소득층과 그래서 한 5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떤 상황과 그에 따른 것을 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 촉진 수급이 제외될 수 있나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 활동을 참여할 수 없으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중에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가 가능한가요?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끝난 후 6개월부터 경과합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므로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하반기에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 이상 총 지급 금액이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 7조 1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 소득 여건을 충족해야 1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에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어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심사 및 인정이 1개월, 취업활동 계획 수립과 동시에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개월 지나야 이렇게 됩니다. 1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구직활동 지원을 비용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구직 촉진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아니고 직업훈련 등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아닌 경우에서는. 그 다음에 2유형입니다. 2유형은 이제 10만 명이라는 것도 있고 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9만 명까지도 나온 걸 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 자영업자, 조건부 수급자, 청년 등입니다. 이 유형의 취업활동 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이 유형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분야에 대해서 최대 15에서 2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센터를 방문했으나 소득 수준에 감안하여 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과거의 이 유형은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2단계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참여일 수 등에 따라서 최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 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 훈련 장려금 포함 시 26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비용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혜택을 받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직 촉진 수당은 뭐냐? 직업 주기 기간 동안에 근로와 사업 소득이 60만 원 발생하면 구직 촉진 수당은 어떻게 되나?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업 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해당 지급 주기 구직 촉진 수당은 지급 정지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 촉진 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 촉진 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 취업 이름 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굳이 남편의 계좌로는 입금이 안 됩니다. 구직 촉진 수당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승서를 제출할 때 지급 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 유무, 소득액, 소득 내용,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으로 인해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행태, 소정 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유형으로선 요건 심사형, 선발형, 청년형, 선발형, 비경제활동군에 해당되면서 수급 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업무를 해야 됩니다. 매월 2회 이상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금액이 제대로 안 나갑니다. 구직 촉진 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직 촉진 수당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월 최대 지급액이 5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한 20만 원, 상한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한다. 구직 촉진 수당을 받고 이사를 한다. 그런 경우, 서울서 대전으로 이사한다. 그런 경우에 현재 서울을 통한 취업 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 신청서를 만들면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이해해야 되는데 구직 활동 이해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구직 활동 프로그램을 월 이해해야 되는데요.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해야 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80% 이상 출석해야 된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회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해야 된다.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해야 된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1회, 취업 특강 참여 1회,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이런 경우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취업활동 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취업활동 계획은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해야 할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취업활동 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그만큼 이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죠.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구직 촉진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얼마나 될까요?
아까는 2개월 얘기했지만 초창기고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 촉진수당이 지급되나요? 50%만 지급됩니다. 대학생도 참여 가능한가요?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1유형에 참여 가능한가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수당이 끝난 다음에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 가능한가요? 29세인 경우 청년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도 되고 가구원의 재산이 3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다면 1유형에,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가구원의 재산이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유형, 위의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2유형이 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지성패에 참여한 사람은 종료 후 6개월 동안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 내지 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3년이 이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를 방문하여 온라인 등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전문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 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인 확인, 취업활동 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제도는 수급 자격 신청 및 인정의 1개월, 취업활동 계획 수립의 1개월, 그러니까 아까 2개월 지나야 지급되는 경우 있죠.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하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1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사후관리로서 3개월 또는 1개월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종년에 고용보험 제도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2022년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실업급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함께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됩니다. 고용 서비스 참여자의 취업률이 올라가고 빈곤 갭이 줄어듭니다. 고용 개선 및 빈곤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노동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는 다른 건가요? 청년 구직활동지원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 성공 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하였으나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 사업으로서 소득이 좋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지원 제도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 구직활동 의무부가 불이행 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단계별 프로세스와 어떤 점이 다른가? 국민 취업 제도는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이후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단계별 구분이 없습니다. 제출 서류가 있나요? 고용센터에서 신청자가 취업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를 공적 시스템에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게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내면 추가 서류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 중위소득이 뭐냐? 근데 기존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의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존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존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가구 단위는 뭐냐?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일족, 부모와 자녀로 한정합니다.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가구 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통해서 공적 시스템으로 파악됩니다.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 IAP라고 합니다. 를 수립합니다.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취업 서비스 기간은 수급 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 자격 인정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된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내용은 국민취업제도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 이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단계별 구분이 없습니다.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도의 의의라든지 효과 그리고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